네, 올해 초 2월에 귀향이라는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우리 민족의 뼈아픈 이야기가 담긴 영화였는데요. 개봉 당시에도 큰 화제가 됐었고 지금도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영화가 제작된 지 14년 만에 개봉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들 알고 계셨네요. 예산 부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다가 국민들이 손수 모은 성금으로 인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요. 네, 오늘은 그 영화를 만드신 조정래 감독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감독님을 박수로 이 자리에 한번 모셔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지난달에 황금 촬영상 영화제에서 신인 감독상을 수상하셨어요. 너무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영화 기향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정말 너무나 많은 시간과 세월이 흘렀는데요. 그 기간 동안 도움을 주셨던 많은 분들의 그런 숨은 뒷이야기와 그리고 정말 국민들께서 만들어주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함께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저도 귀향을 참 감명 깊게 본 사람으로서 오늘 이야기 정말 기대됩니다. 네, 이렇게 반갑습니다. 제가 뭐 감히 강연이라는 것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사람은 못 되지만 우리 영화를 함께 도와줬던 수많은 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대신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함께 했던 수많은 동료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는 아시다시피 이제 이 영화를 만들기까지 1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그 도움이 차츰차츰 쌓이고 쌓여서 이윽고 7만 5천 명이 넘는 분들의 그런 후원금과 그리고 약 1,000명 가까이 되는 직간접적으로 저희 영화를 도와주신 배우와 스태프분들의 도움 덕분으로 영화가 드디어 완성이 되었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358만 명이나 되는 한국에서만 그런 관객분들이 영화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0.01%의 확률도 되지 않은 그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영화를 표현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이런 기적을 만들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또 여기 계신 분들과 이것을 보는 시청자분들 중에 우리 영화 귀향을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영화를 보시지 못하고 아직도 망설이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 너무나 이해하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짤막한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은 작년 이맘때 이제 촬영 막바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촬영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또 후반 작업비가 저희가 없었어요. 그래서 후반 작업비를 모으기 위해서 저희가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또 인터넷에 올렸고 이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께서 정말 또 기적적인 후원을 계속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함께 나눴던 이 영상을 함께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겠는데요. 이 영상 안에는 영화 편집본에서 상영본에서 보지 못했던 장면들도 포함되어 있고 또 CG라든가 사운드 작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날것의 그런 화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우와 스태프분들의 인터뷰도 함께 있으니까 먼저 한번 보시고 계속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란 것은 언제나 생리가 있는데 생리 때도 가리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생리고 뭐시고가 없어요. 무슨 짐짝 그러다가서 자기네 마음대로 쓰고 싶으면 쓰고
고장이 나서 말하자면 병이 나든가 그러면 버려버리고 갖다 죽여버리고. 여보시오. 인시 망자씨. 저 또한 그렇고, 근데 그 장면을 찍을 때 정말 진심으로 기도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시라고. 집으로 못 돌아오셔서 정말 엄마도 보고 싶고 또 부모님, 형제들 다 보고 싶을 텐데 그래도 그 마음이 전달돼서 그날 돌아오셔서 자기 집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공포스러운 게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 다른 걸 신경 쓸 겨를이 많지 않았고 눈물도 안 나고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저한테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거가 뭐하는 곳이에요? 계속 생각을 했죠. 여기가 어디지? 나는 일하러 가는 건데 왜 자꾸 멀리 가지? 도착을 했어요. 근데 제 짐보따리를 뺐고 앞에 군인들은 서 있고, 그러니까 더 막 어리둥절. 길어요. 할머님들 진원집을 연비에 청구하라고 주셨는데 그걸 읽다가 못 읽었어요. 너무 끔찍해가지고 그때 상상했던 그런 것도 너무 떠오르면서 그게 너무 눈앞에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 좋았다. 정민아, 아버지가 쥐게 태봐줄까? 날 좀 벗어, 날 좀 벗어, 날 좀 벗어. 동지 섣달 꽃본 듯이 날 좀 벗어.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다룬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제작비 대부분이 국민 성금과 기부를 통해 마련돼 그 의미가 큽니다. 2002년도에 나눔의 집에 와서 할머니들을 뵙고 그때 받았던 충격과 공포, 그리고 할머니들의 증언집을 통해서 알게 된 그 놀라운 전쟁 범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당연히 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강희출 할머니께서 그리신 태워지는 처녀들이라는 그림을 통해서 홀로코스트를 능가하는 그런 전쟁 범죄를 저지르는가를 알게 되었고요. 그 그림 안에 있는 그 불태워지는 처녀들의 잔상들이 남아서 굉장히 괴로운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얘기를 다룬 우리 영화 귀향. 뉴욕타임스가 이 귀향 제작 과정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일본 우경화 때문에 탄력을 받게 된 영화라고 소개하면서 아베 정부의 요즘 행태도 상당 부분 지적했습니다. 남아요. 너무 비참하죠.
특히 소녀들을 데리고 갔다는 것이 스모가 없어지면 다 죽였다는 요사의 그 증거가 남아있는데 진짜 살아있던 할머니들이 지금 살아있으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너무나 슬펐죠. 일본 포도는 계속 증거가 없다고 하니까 위안부 문제나 도토 문제 일본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어요. 그 영화에 나간다고 해서 시끄럽게 말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우리가 영화에 나온다는 것으로 재미로 보고 있는 것 많이. なんだ森の中で捕らえましたどうやら共謀者がいるみたいですが口はありません共謀者はい他にも同謀した者がいるみたいです広瀬今すぐ慰安所に行き全員集合させろほらお前あの女が逃げること知ってたか知りませんでした違うなお前は知りませんでした本当に知りませんでした違う 제가 악역을 맡으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그 소녀들을 죽이거나 그렇게 할 때 힘들고 눈물 나올 뻔 하는데 그걸 연기를 계속 해야 되니까 소각소에서의 촬영이 끝나자마자 3일 정도는 죽었던 소녀들이 나타났죠. 소녀들이 그 꿈속에서 갑자기 내 앞에서 살아나요. 그래서 귀신이 돼서 나를 힘들게 했어요. 네, 그런 안목이었어요. 나에 있어서는 제일 힘들었던 장면이었고 하도 불이 커가지고 그 할머님들의 그 한이 너무 컸던 건지 그런 것 때문에 불이 많이 커서 정말 위험한 촬영이었다고 생각했고 계속 그 이후로부터 좀 힘들었죠. 예. 괜찮아. 진짜 세게 들어가긴 들어갔어. 오케이 컷. 자, 동선은 이거요. 자, 저 빠져보세요. 컷! 다시 한번 갈게요. 그만 갈게요. 레디! 액션!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후원을 해주셨고 그리고 배우와 스태프과 그리고 저 열심히 그 각오를 하고 촬영에 임했지만 막상 촬영에 들어가고 나서는 정말 힘든 시간이 연속이었습니다. 특히나 배우나 스태프들이 굉장히 힘들어했고요. 배우분들께서는 특히 소녀 역을 맡으신 분들은 촬영 전에 오랜 기간의 그런 그 리딩이라든가 연기 연습을 함께 했는데요. 한 정신과 박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해서 이제 소녀들과의 어떤 상담을 통해서 연기에 몰두하고 이런 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촬영 현장에서 많이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많이 울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스태프들도 정말 그랬는데요. 촬영 현장을 보면서 많이 울었다라는 스태프들이 속출할 정도로 촬영 현장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환경 자체가 녹록치 않은 환경, 특히나 2회차 정도 되는 분량을 한 회차의 분량을 소화해내야 되는 그런 굉장히 힘든 환경이었고요. 그래서 결국 44회차 촬영을 끝으로 촬영이 끝났을 때는 정말 전 스태프들이 굉장히 서로 격려도 많이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정말 다짐을 다지면서 촬영을 잘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것들 없을 때 한 곡 좀만 뽑아주시오. 가시리 있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잡사와 두 알이만한 산하면 아니 월세라 영화 귀향을 만들게 된 가장 큰 목적은 영화 귀향을 통해서 수많은 타지에서 돌아가신 수많은 영령들이 고향으로 돌아오셔서 따뜻한 밥 한 술 정말 드실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20만 명이나 되는 그런 타지에서 돌아가신 소녀들이 얼마나 원통하고 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영화 귀향의 귀자는 귀신 귀자를 써서 타지에서 돌아가신 억울한 원혼들이 고향으로 영화가 한 번 상영할 때마다 한 번씩 돌아오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전 스태프들도 영화 촬영 내내 정말 많이 힘든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영화를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배우 송숙 선생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배우들 그리고 정말 충무로에서 유명한 스태프들까지 함께 참여하면서 기꺼이 재능 기부를 해주셨고 많은 분들께서 또 스스로 투자까지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분들한테 그 사죄를 하겠어요. 11살에 끌려간 분도 계세요. 그게 말이 돼요? 말이 돼? 아무리 전쟁이 그분들에 대한 죄의식? 뭐 그런 거 아닐까? 국민이니까. 이 나라 국민이니까. 그 누구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스텝으로 참여를 하던 아니면 배우로 참여를 하던 아니면 관객으로 참여를 하던 일어나요. 이제 집에 가야지, 언니.
이 영화를 만들기까지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그때 만났던 많은 분들의 인연으로 그리고 그분들이 계속해서 우리 영화를 만들어야겠다고 힘을 실어주신 그런 덕분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후원금을 하나 둘씩 모아주셨고 급기야 4만 명이나 되는 많은 분들의 후원금을 모아서 그야말로 국민들이 만드는, 국민들이 투자하고 국민들이 주인인 그런 영화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후반 작업비도 없는 그런 힘든 상황이지만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영화를 만들 수 있을 그날까지 저희 스태프들은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할머니들께서 한 번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빨리 좋은 영화로 할머니들 앞에 선보이고 이 영화를 통해서 일본이 진심 어린 사죄와 그리고 배상을 한 그날까지 저희 제작진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나가겠습니다.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나눔의 집에 계신 안신권 소장님, 김정수 사무장님을 비롯한 수많은 활동가 여러분들과 그리고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는 할머니들의 영령과 그리고 현재도 나눔의 집에 계시는 할머니들께 머리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제 목숨 바쳐서 이 영화가 완성되는 날까지 쉬지 않겠습니다. 네, 어떻게 영상은 잘 보셨습니까? 그래서 영화 또 보신 분들은 또 장면이 많이 떠오르실 거고 또 안 보셨던 분들은 아, 이런 영화구나 라는 것을 또 느낄 수 있는 영상으로 만들려고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저 영상을 틀 당시에는 이제 후반 제작비가 이제 막 없어가지고 막 제작비를 구하고 있을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모두 뛰어다니면서 또 후반 제작비를 모으고 있었고 또 포털 사이트에서는 또 기적적으로 막 성금들이 엄청나게 또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후원을 또 해주실 줄은 정말 몰랐기 때문에 그야말로 너무나 지금 생각해도 그건 정말 기적 이외에는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적들을 만들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건 사실이에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쩌다 보니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002년 제가 나눔의 집에 처음 갔을 때는 제가 봉사활동을 하러 갔던 거예요. 제가 영화학과를 나오고 전공을 영화를 했지만 제가 봉사하러 활동을 갔을 때는 판소리 고수로도 제가 활동 중인데요. 그때 고수로 제가 갔어요. 그래서 지금 국악인 중에 굉장히 유명하신 박예리 씨, 또 우리 당시에 바닥소리라는 단체 대표이신 우리 최용석 씨와 함께 할머니들께 이제 감히 저희들이 위로를 해드리겠다고 해서 봉사활동을 간 거죠. 저희가 이제 소리꾼들도 있고 또 악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공연을 통해서 할머니들께 어떤 위로를 해드리겠다 해서 소리도 해드리고 소리도 가르쳐드리고 그럴 목적으로 갔었는데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저희가 공연 사이사이에 많이 펑펑 울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저희가 오히려 참 할머니들한테 위로를 받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할머니들의 어떤 그런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할머니들의 눈을 보면 정확히 끌려가셨을 때 그 나이에 소녀의 눈을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머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주름진 소녀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안부 피해 여성들이 당시 끌려갔을 때 나이가 평균적으로 몇 살인지 아십니까? 평균적으로 16세 정도 되는 나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신체적인 나이가 약 한 12세 정도 돼요. 당시에는 이제 여러 가지 건강 상태라든가 그런 영양 상태를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초경도 하지 않았던 그런 어린 소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들 증언집을 보면 곳곳에서 끌려가서 그런 모진 고초를 당할 때 이 상황 자체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그 폭행을 당할 때도 이 상황을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그런 증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이해하기 쉽게 느끼시려면 가장 흡사한 것이 아동 성폭력 문제랑 좀 흡사합니다. 그러한 고초를 당하셨던 이제 할머니들이 생존해 계신 나눔의 집에서 저희들이 뵙고 오히려 위로를 받고 여러분들 이렇게 상상해 가십니까? 공연을 하다가 저희들이 펑펑 울고 할머니들께서 얼마나 해맑으신지 춤도 잘 추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오히려 저희들한테 위로도 해주시고 당시에 20대 젊은 청년이었던 저희들은 그래서 매달 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것은 할머니들이 정말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할머니들과의 인연을 맺었습니다. 물론 지금 그 당시에 계셨던 많은 할머니들은 나눔의 집의 앞에 있는 동상으로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한국에는 지금 불과 42분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서만 살아 계십니다. 대부분이 돌아가셨고 이 영화가 개봉되는 즈음에도 10분 가까이나 되는 할머니들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이제 물리적으로 할머니들한테 남은 시간이 이제 많지가 않고 그래서 더더욱 이제 마음이 급해지기만 한 것 같습니다. 영화가 비록 이제 상영이 되었고 또 많은 분들이 보셨지만 저는 그래서 이제부터가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늘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저는 2002년도에 그렇게 할머니들과 인연을 맺고 굉장히 많이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마 여러분들보다 그 위안부 피해 여성에 대한 거에 무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들 뵙고 할머니들의 그런 기록이 남긴 증언집을 보고서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증언집을 혹시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10페이지 이상 나갈 수가 없을 만큼 굉장히 잔혹합니다. 그런 수많은 간간과 그 다음에 폭행에 대한 기록이고 그리고 가장 무서웠던 것은 뭐냐면 그 산자의 기록 속에 숨어있는 바로 죽은 자의 기록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증언집 사이사이에 있었습니다. 죽은 자들은 더 심한 교초를 겪거나 혹은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영영 알 수가 없죠. 그 증언집 사이사이에 있었던 그런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극단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강희출 할머니께서 그리신 태워지는 처녀들이라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은 강희출 할머니께서 실제로 겪었던 일을 실화를 바탕으로 할머니께서 미술 심리 치료 과정의 일부로서 그 미술을 그리면서 심리 치료를 받을 때 그리신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여러분들께서 다 보셨겠지만 아까 우리 영상에도 나왔지만 할머니께서 장티푸스라는 병에 걸려서 더 이상 이제 군인을 받을 수 없게 되니까 부대 밖에 이송을 시켜서 더 큰 병원에서 치료를 해주겠다라는 말로 어딘가로 이송이 됩니다. 트럭을 타고 도착한 곳은 바로 먼저 와서 많은 처녀들이 총탄을 맞아 죽고 불을 타고 있는 그런 끔찍한 그런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트럭 위에 타고 있던 소녀가 바로 강희출 할머니였습니다. 바로 그 다음 차례가 할머니였고 이것은 정말 아우슈비츠 같은 그런 가스실과 비견될 만한 끔찍한 전쟁 범죄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다행히 강희출 할머니는 현장에서 구사일생으로 탈출을 해서 오늘날까지
아직까지 지금도 나눔의 집에서 생존해 계십니다. 그 태워지는 그림, 처녀들이라는 그림을 보고 제가 너무나 무섭고 떨리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영화를 보신 분들 중에 또 많은 분들이 영화 보고 난 다음에 몸살을 앓았다는 그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영화에서 보셨던 그분들처럼 저도 그 그림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몇 날 며칠을 좀 알아 누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어느 날 비몽사몽간에 새벽에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에서 저는 갑자기 그 불태워지고 있는 그 현장에 가 있게 되고 그곳에서 태워지고 있는 그런 수많은 여성들의 시신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태워지고 있는 그 장면이 마치 비디오 거꾸로 감기처럼 불이 점점 사그라들고 온몸이 다시 끄름이 없어지고 그러더니 소녀들이 하나 둘씩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하얗게 되어진 그런 옷을 입고 하늘을 딱 쳐다보는가 싶더니 다음 순간 갑자기 몸이 공중으로 붕 뜨는 장면을 제가 목격하게 됩니다. 하늘을 향해서 정말 슈퍼맨처럼 훅 날아 올라가는 그 소녀들의 모습을 눈을 쫓아서 따라가 보니까 거기에는 하늘에서 이미 수많은 여성들의 수많은 소녀들이 하늘을 날아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장면을 꿈에서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가 잠에서 벌떡 깼어요. 그리고는 펜과 종이를 찾아서 그것을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2002년도에 제가 겪었던 일입니다. 그 꿈을 통해서 저는 제가 할 일을 깨달았어요. 그 수많은 타향에서 돌아가신 숫자를 셀 수도 없는 20만 명이나 가까운 되는 수많은 피해자의 영령들을 고향으로 모셔오겠다라는 그런 어떤 일종의 사명감을 그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냥 돌아가신 분들 고향으로 모셔서 따뜻한 밥 한 술 올리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짧은 시놉시스 한 장을 가지고 그때부터 이 영화를 만들겠다고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1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참 긴 이야기들이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를 만났던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승전 귀향이라고. 늘 얘기하다가 끝에는 귀향으로 마무리를 한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이런 위안부 피해 여성에 대한 시나리오가 꽤 있었고 꽤 유명하신 감독님들께서 작업을 좀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유명하지도 않고 지금도 그렇지만 또 능력도 없고 그냥 단편 영화로 데뷔를 했던 그냥 보잘것없는 감독이었기 때문에 막내로서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심지어는 이런 소재로 해서 좀 누가 영화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먹고 사는 게 빡빡했습니다. 당연히 아무도 제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제주가 영화 연출이라는 전공도 했고 또 판소리 고수로도 활동을 했기 때문에 공연을 해서 돈을 받는다든가 또 짤막한 그런 다큐멘터리 영상을 만들어서 해서 지금까지 한 500편 정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홍보 영상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하루하루 이렇게 동료들과 함께 같이 생활을 꾸리면서 귀향 영화를 계속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한 분, 두 분 이제 영화를 만들겠다고 하셨던 충무로의 그 대선배님들이 다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화를 이제 못 만들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고 그래서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저도 굉장히 힘든 와중이었지만 끊임없이 만나러 다녔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 영화는 지금 당시에도 그랬지만 이 투자와 배급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제작이 되어서 영화가 만들어지는 그런 프로세스를 겪어요. 아니면은 정말 자비로 돈을 들여서 독립영화를 만들든가, 그렇지 않으면 영화를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화란 장르 자체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장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구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다녔지만 설득할 수도 없었고 설득도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속절없이 시간만 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첫 번째 작품인 둘의 소리라는 영화를 동네 그 형한테서 8천만 원을 꿔가지고 그분이 이제 대주셨어요. 거의 뭐 버리다시피 하는 돈으로 투자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첫 번째 장편 영화인 둘의 소리라는 영화를 찍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 아무도 없으시죠? 보셨습니까? 제가 절이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영화를 찍었는데 당연히 독립영화로 만들어졌고, 그런데 이제 그 해에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에서 상영이 됐어요. 그때 시선상이라는 상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 영화를 그 영화제에서 본 명필름 대표이신 이은 대표님께서 이 영화가 너무 괜찮으니까 내가 한번 배급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셔서 와이드로 이제 드디어 배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은 감독님 덕분에 명필름에서 배급을 해서, 당시 명필름 하면은 마당을 낳은 암탉으로 굉장한 성공을 구가하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주변에 걱정도 많이 했는데 이 영화의 진정성을 한번 알려보자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영화가 드디어 배급이 됐어요. 어렵게 또 상영관도 잡고 했는데 영화는 아시다시피 잘 안 됐어요. 네. 근데 많은 또 분들이 평점을 되게 높이 써주셔가지고 지금도 공동체 상영에서 둘의 소리 감독 초청하겠다고 부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가면은 또 둘의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옛날 추억이 돋곤 합니다. 제가 둘의 소리 얘기를 왜 했냐면 지금 보니까 참 제가 처음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참 배급사나 당시에 홍보 마케팅을 했던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당시에 홍보를 하러 다녔던 인터뷰와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인터뷰 끝에는 꼭 귀향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죄송했어요. 뭘 하겠느냐는 질문에 꼭 마지막에는 귀향이라고, 위안부 피해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래서 둘의 소리 덕분에 그래도 뭐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데뷔를 했고, 또 많은 분들이 또 한 번 더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참 힘들었습니다. 이제 주변 분들이 한 푼 두 푼 돈을 모아주시고 그렇게 했지만 그게 돈이 많이 모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영화를 제작하는 데까지는 턱도 없었죠. 그러던 와중에 건국대학교에 있는 한 황혜진 교수님께서 국문학과 교수님인데요. 그 전부터 제가 공연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저를 많이 또 아껴주시는 교수님이신데, 그 황혜진 교수님께서 3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드디어 첫 번째 후원을 하시게 됩니다. 저는 그 돈으로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어요. 드디어 그 귀중한 군자금으로 팜플렛을 이렇게 만들고 조그마한 리플렛을 만들어서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귀향 치시면은 옛날에 제가 만들었던 영상들이 둥둥 떠다녀요. 근데 이제 그 영상을 보시고 또 응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작비도 마련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푼 두 푼 이제 돈이 모이기 시작을 했죠.
하지만 여전히 어린 반푼일지도 없었습니다. 네, 우리 영화 시나리오를 제가 가지고 돌아다니면 많은 분들이 시나리오를 이렇게 보시고는 그건 굉장히 아껴주시는 분들 얘기입니다. 시나리오를 대부분 시나리오나 시놉시스 자체 보지를 않으세요. 무슨 내용이야? 그러면 위안부 여성에 대한 얘기는 집어치우라고 그래요. 근데 끝까지 읽어주신 분은 많이 우시고 굉장히 좋아해 주시면서도 야, 이거는 내가 계산을 해봤더니 거의 한 100억 드는 영화다. 최소한 한 50억 정도 드는 영화인데 네가 이거는 절대 찍을 수 없는 영화다. 불가능하다. 그리고 심지어 만약에 찍었다 치더라도 이것은 아무도 영화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니지 않은 곳이 없었고, 그 다음에 부르는 데면은 어디든지 달려갔어요. 어느 날 우리 영화에 많은 후원을 하겠다라고 한 정치인이 저를 불렀습니다. 기쁜 마음에 이제 달려갔지요. 갔더니 그 바깥에서는 그걸 소개시켜 주신 분이 그런 말까지 했어요. 이분은 지역의 유력자이고 돈도 많으신 분이어서 자기 생각에는 최소한 이 정도는 투자를 할 건데 자기도 조금 투자하면 당신도 당신 목을 좀 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막 하면서 그분들끼리 막 그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정말 떨리는 마음에 드디어 큰 후원 금액이 들어오겠구나 싶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앉자마자 시나리오가 제 눈앞에서 던져졌어요. 샥 피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신가 했더니 내가 후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네가 오지 않을 것 같아서 불렀다. 그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위안부는 가짜다. 그리고 지금 나눔의 집이나 할머니도 다 가짜다. 너는 지금 속고 있고 그리고 이런 쓸데없는 짓은 하지 말라라는 조언을 해주기 위해서 저를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실망을 넘어서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온몸이 벌벌 떨렸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마지막에는 할머니들한테 사과하십시오 라는 말을 하고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참 너무 분해가지고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사전에 그 검토해 주겠다라던 그 시나리오, 너덜너덜해진 시나리오를 들고 집으로 오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흔히 이제 귀향의 역사를 그런 실패와 구걸의 역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과정들을 이제 옆에서 지켜보던 와이프라든가 이제 가족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또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저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그 비결과 그 이유를 물어보시면 저는 그냥 포기가 될 수 없었다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어떤 사명감이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할머니들과의 그 소중한 약속도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제가 원했던 것은 이 영화를 통해서 타지에 계신 분들이 진심으로 고향으로 돌아오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영화가 좌절되면 그런 일이 없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타향에서 외롭게 구천을 떠돈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물론 뭐 여기 계신 분들이나 시청자분들 중에 종교적으로 이런 말씀들이 조금 걸리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종교를 떠나서
제가 살았던 시골에서 있었던 항상 또 제사를 지내고 또 추석이라든가 설날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돌아가신 조상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랬던 것이 저한테는 가장 소중한 추억이었기 때문에 그런 시골에서 자라는 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어쨌든 정말 기적적인 후원금과 또 그런 것들이 차츰차츰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경남 거창에서 돈을 많이 모아주셨습니다. 국민들이 이 이야기를 알고 한 푼, 두 푼 모아주신 돈이 굉장히 많은 금액으로 모였고 그 돈은 급기야 첫 번째, 단 하루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 귀향의 첫 번째 트레일러를 만들 수 있는 그 돈이 모였어요. 그래서 재작년 경남 거창에서 드디어 첫 번째 귀향의 티저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영상 촬영하고 난 다음에 촬영 감독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의 촬영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영상을 찍고 그것을 유튜브에 올렸더니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조회를 해주셨고 응원의 댓글들을 달아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후원을 해주시기 시작했어요. 여기까지가 정말 14년 동안의 또 그 중에 12년의 기록입니다. 나머지 2년의 기록은 정말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너무나 빠르고 지금 생각해 보면 한 10년 걸린 것 같기도 하고 한 달 걸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로 채워진 것 같습니다. 후원이 정말 답지하고 있을 때 지금도 사실 그분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풀꽃 향기라는 분인데요. 니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정말 너무나 고마운 은인이십니다. 한 포털 사이트에서 희망회라고 하는 그런 모금을 하는 그런데 거기는 이제 캐시 형태로 해서 뭐 100원부터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누구나 등록을 할 수 있는데 그분께서 우리 이런 영화가 있다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화를 우리가 한번 도와주자 라는 의미에서 1,000만 원을 목표로 이렇게 모금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게 한 달을 목표로 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반도 되지 않아서 그게 다 채워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여러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큰 금액이었고 근데 그 큰 금액이 그렇게까지 빨리 채워지는 거는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기적이었죠. 왜냐하면 그게 누군가가 막 큰 돈을 넣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100원 이렇게 해서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거기서 어떤 희망을 받던 것 같아요. 그게 나중에 돼서는 2,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게 엄청나게 귀중한 또 자금으로서 프로덕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사람도 늘릴 수 있었고 또 그걸로 어렵사리 지하에 있는 공간도 하나 얻어가지고 또 사람들을 또 모을 수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것을 좀 지켜보시던 한 정말 기자님이 계셨습니다. 송호진 기자님이라는 분이신데 한겨레 21에서 지금 기자 생활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 펀딩이라는 걸 막 하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일종의 소셜 펀딩이었는데 그것은 기자님들이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를 좀 기사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자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스토리 펀딩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되고 있는 건데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송호진 기자님은 제가 둘의 소리라는 영화를 할 때 영화 담당 기자셨어요. 그런데 짤막하게 그분 말씀을 드리면 송호진 기자님께서 당시에 이제 아내분께서 임신 중이셨는데 둘의 소리의 OST 음반을 태교 음악으로 쓰셨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기가 잘 컸답니다. 순산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고마워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고마움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를 모르겠는. 근데 그렇게 인연을 맺었던 분이신데 근데 다른 파트로 가셔서 계셨는데 그동안 계속 이 인간이 뭘 하나 이렇게 주시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네, 봤더니 계속 이제 다니면서 구걸하고 다니고 울고 다니고 이러니까 도움을 주시는 마음을 가지시고 드디어 제안을 하셨어요. 내가 이런 뉴스펀딩이라는 게 있는데 글을 한번 써서 올려보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1,000만 원을 목표로 한번 우리가 해보는데 당시에 그 뉴스펀딩 안에서도 1,00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었고 그게 프로젝트가 채워지지 못해서 안 된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자님이 저랑 이제 통화를 하면서 그 뉴스 그 글을 올리기 직전에 감독님 제가 어떻게든 좀 써서 올릴 텐데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다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또 알려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좀 열심히 해봐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올리자마자 3시간 만에 1,000만 원이 돌파됐어요. 하루가 끝날 쯤에는 3,000만 원이 돌파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죠.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그 키다리 아저씨 같은 분이 계셨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돈을 확 넣으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도 만 원 이렇게 어마어마한 산인 겁니다. 댓글도 어마어마하게 달리기 시작하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대문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촬영 때 했던 그 영상을 가지고 트레일러에 옮겼던 유튜브에 올렸던 그 영상이 대문에 떡하니 있었지만 그 영상의 힘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송호진 기자님께서 쓰신 그 너무나 유려한 그리고 정말 진심 어린 그 글 덕분에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후원금이 다 다쳤을 때는 너무나 많은 돈이 모였고 그것이 우리 2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이 모였습니다. 거의 기적과 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돈으로 드디어 촬영을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요. 다시 한번 뉴스펀딩을 통해서 동참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그리고 글을 써주신 송호진 기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사이사이에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기까지 도와주셨던 나눔의 집에 계시는 또 안신권 소장님 그리고 김정숙 사무국장님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은 동상이 돼서 계시는 나눔의 집에 계시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돌아가신 또 할머니들 그분들의 도움과 기도가 없었으면은 절대로 이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일매일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영화가 후원 시사회를 통해서 해외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칸 영화제에서 마켓 스크리닝이라는 걸 통해서 대만과 중국에 이 영화가 또 수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대만과 중국도 많은 피해를 입은 제2의 피해국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영화가 상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또 미국이라든가 영국 그리고 일본에서도 지금 상영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곳을 돌면서 계속해서 귀향을 알려나가서 국제사회에서 많은 울림이 생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2부에서는 우리 귀향에서 좀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담아낼까 합니다. 지금까지는 좀 다소 무거운 얘기였는데 무거운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조금 이따는 좀 밝은 분위기에서 고생했던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